안녕하십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석 강사입니다. 제가 매년 이제 동행방 생활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일단 저는 형법 강사니까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주 깐깐한 강사예요. 좀 꼰대 같은 강사고 엄격한 강사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거고 지금도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비좁죠. 덥죠. 옷도 벗고 싶고 널널하게 앉고 싶고 편안하게 뭐 다리도 벗고 싶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내 욕심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될 거고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규범이 필요하지. 어떤 규범? 사회규범, 행동준칙,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 전 앞으로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뭘 지켜야 될 것인가? 좁잖아요. 덥잖아요. 지금 제가 더워서 자켓을 벗고 나왔어요. 아까 너무 덥더라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배품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품을 주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만 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거든.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분명히 불평, 불만이 생길 거고 클레임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일일이 답변이라든지 클레임에 대한 요청사항을 들어줘야 될 것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출결 체크에 대한 문제, 규칙에 대한 문제로 갈 텐데 원칙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예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법학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것처럼 생활 규칙에 대한 문제도 원칙과 예외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져요. 어차피 프린트물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지금 있는 빔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인 부분인데 먼저 월화목금. 왜 월화목금이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침 특강이었고요. 아침 특강 자체가 아침 영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영교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뭐 정규 강의 때도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릴 텐데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아침에 1시간 정도 매일매일 영어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아침 영어가 있는 시간은 8시 25분까지 출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등록을 하시면 출결 카드를 줍니다. 그 출결 카드를 가지고 리더기에 항상 찍으셔가지고 출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시면 수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영어가 없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결 시간 자체가 약간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9시 20분까지 출결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역시 아침 영어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오전 강의는 9시 30분부터 1시 2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역시 오후 강의가 6시 1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역시 1시간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의무 학습에 대한 시간이 이제 대략 3시간 정도 이제 자습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가 되었을 때 퇴실을 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자, 예외에 대한 문제로 가볼게요. 어떤 분들은 인천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천안에서 제가 왔다 갔다 통학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봤고 뭐 연신내에 계시는 분들도 봤고 생각보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는 8시 25분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제가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가버리면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편의를 봐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정기에 대한 예외입니다. 정기에 대한 예외. 또는 고질적인 좀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공황장애를 약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허리가 안 좋아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에 대한 문제가 다 정기 예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예외적으로 아프신다든지 아니면 통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예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전에 계셨던 담당 직원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9시까지만 자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몇 시까지만 자습을 하겠습니다. 또는 아침에 오는 시간 자체를 너무 멀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정기에 대한 문제는 갑자기 아픈 경우죠. 갑자기 아픈 경우.
갑자기 두통이 왔다든지 갑자기 뭐 발목을 삐었다든지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갑자기 예비군 훈련에 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정기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미리 또는 사후에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비군 같은 경우는 미리 통지서가 나오니까 당연히 직원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는 학원에 참석을 하지 못하니까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거고, 또는 아픈 게 미리 나 아플 거야 하면서 아픈 건 아니잖아. 갑자기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아프시고 난 다음에 어떤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처방전이라든지 이러한 사후 소명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 벌점 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 소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리 소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담당자분께서 좀 넓게 인정을 좀 해주실 거고, 그런데 이제 사후 소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깨병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늦어놓고 제가 아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하고 술 마시고 수업에 안 나와놓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께서 억지로 병원까지 가가지고 처방전을 만들어 오면 당연히 믿어주겠지만,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까지 좀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늦잠을 잤다든지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늦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소명 자료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를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반 시의 벌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벌점을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6점이 되면 강제 퇴원 조치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단언을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언을 한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엄격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김동생이 카페에도 글을 적어두셨겠지만 강사의 입장에서 등록을 했는데 책도 다 샀습니다. 교재도 구입을 하고 학원비도 납입을 다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 뭐 슬럼프가 와가지고 무너져서 소명 자료도 제출을 못 해가지고 6점을 다 채워서 강제 환불 조치를 해버린다. 중간에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갈 건데요? 책 다시 사야 되는데 다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땡땡땡 학원에서는 잘려가지고 다른 학원에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어떤 청춘에 대한 1년을 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생들은 알고 있죠. 이 애는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 퇴원 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그냥 바로 잘라버리면 얘는 갈 데가 없는데 1년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을 퇴원 조치를 시켰지만 제 말은 제가 말했던 5조에 비해서는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동생이 말씀을 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할 거고 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좀 유의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든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인님이 알아서 정권으로 퇴원 조치를 시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충 비비면 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주 출결 사항에 대해서는 보드판이라든지 복도에 부착이 됩니다. 그런데 성명 자체가 일일이 부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결 번호에 대한 문제만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부착이 되고 난 다음에 공지가 되고 난 다음에 2일 이내에 내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아팠는데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미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에 대한 어떤 소명 자료가 있다라면 2일 이내에 다시 담당자분한테 가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벌점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니까 소급적으로 없어져요. 소급적으로. 장례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급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벌점 내용은 순환별로 리셋이 됩니다. 우리는 5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1년 동안 5순환 동안 6점이라고 하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너무나 가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1순환이 지나면 기존에 있던 벌점은 다 리셋. 2순환 동안 쌓여있던 벌점도 역시 3순환이 되면 다 리셋입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출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7층 데스크에 가시면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구비된 신청 서류에다가 매달 며칠 날 제가 빠졌기 때문에 뭐 형법 1순환 몇 강을 열어달라 또는 형법 2순환을 열어달라라고 이제 하시면 원칙적으로 2일간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열어드리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많이 빠졌다. 뭐 예비군 훈련 때문에 3일 이상 빠졌다든지 또는 내가 장기적으로 독감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이상 빠졌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은 2일이지만 2일 연장해서 더 많은 기간 동안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큰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의 자료 수령 역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당일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부탁드리건데 수업 시작 전에 그냥 들고 오시면 돼요. 갑자기 수업을 하려는데 자료 펼쳐보시고요. 이러면 그제서야 자료가 있었어? 수십 명이 우르르 나가버리면 강사도 갑자기 강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배려니까 존중이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날 자료 만약에 받지 못한 자료라든지 그 이전 자료에 대한 문제는 역시 7층에 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 및 강의실 온도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괜찮겠지. 나는 더운데. 전 지금도 더워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옷을 벗었지만 덥고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창문을 다 열고 싶으면 다 열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배려라는 거는 존중에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덥거나 춥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가 된다라면 담당 직원분들한테 가서 클레임을 한다든지 어떤 요청사항을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로 밑에 앉으시는 분들은 매트를 들고 오셔야 돼요. 왜? 나는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아 있으니까 춥겠지. 근데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더울까요? 추울까요? 매우 덥겠지. 그럼 저는 에어컨을 꺼야 돼요? 틀어야 돼요? 끄면 껐다고 뭐라고 틀면 틀었다고 뭐라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서로 존중해보자고.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외투 또는 뭐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옷 같은 것들도 미리 조금 여분을 가지고 계시고 얇은 옷을 많이 입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역시 담당 직원분들께서 또는 총무들께서 적정 온도를 정해가지고 온도 유지를 계속적으로 해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만 너무 덥게는 유지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워버리면 잠이 오고 오히려 충곤증이 와버리기 때문에 약간 서늘한 정도로 온도 유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질문 관련 제가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수강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과에 다르게 상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6시 10분까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역시 저녁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 연구실에 남아서 똑같이 10시까지 남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공부를 하신 분들, 초심자, 뭐 누구나 알 거 없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제가 뭐 1강 어디서부터 졸았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해야 돼요? 가해를 해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해도 돼.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10분, 20분 그 친구한테 소비를 하는 순간, 투자를 하는 순간 줄은 점점 길어져요. 1명, 2명, 5명, 10명. 계속 늘어나면 그 사람들의 시간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제가 첫 번째 부탁을 드릴 거는 제발 내가 졸았다고, 못 들었다고, 이 사실관계가 뭐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라고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내가 졸아서 못 들었고 중요한 부분이라면 차라리 밑에 데스크에 가셔가지고 제가 1강에서 30분 정도를 졸았으니까 동영상 강의를 열어주시면 제가 따로 메우겠습니다. 이게 맞는 부분이지, 그걸 일일이 선생님들을 붙잡고 질문을 하면 해줄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한테 계속 피해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설명드렸던 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거는 공부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겁니까? 저는 진도 범위 내에서 정말 성실하게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그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였어요? 그 조문이 뭐였죠? 그럼 제가 일일이 책을 가져와 봐봐 넘겨줘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해줄 수 있어요. 역시 이것도 힘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10분 찾는 것보다 제가 30초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해줄 수는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소모적인 시간 때문에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계속 누적이 되고 피해가 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건데 질문을 하실 때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고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돼, 정말 답답한 거야, 이럴 때는 가지고 오시면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의 종료 후에 선생님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7시 10분, 20분에서 10시까지 이제 질문 시간을 받고요. 근데 이 10시까지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형법 같은 경우는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횡령죄라든지 배임죄라든지 재산죄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11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뭐 10시 50분에 퇴근할 때도 있고 10시 40분에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역시 10시지만 예외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자리 맡기.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특히 1순환 초반 같은 경우에는 자리 맡기에 대해서 다툼이 심합니다. 제가 작년 동강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예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보통 6시쯤에 이제 학원이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이제 개방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문이 닫혀 있는 거죠. 정문에서부터 벌써 5시 45분에 온 학생 50분, 55분, 6시, 6시 5분 등등등 줄이 서 있어요. 그러면 개방이 되었겠죠. 그럼 먼저 뛰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탑승을 합니다. 그러면 5시 45분 온 학생은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어. 6시 5분에 온 학생은 문 바로 앞에 앉아 있어. 그럼 문 열리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나가? 6시 5분이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앉아버려요. 또 싸운다고. 선생님 저는 5시 45분에 왔는데 6시 5분에 온 학생이 엘리베이터 앞에 제일 서가지고 먼저 내려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맞췄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순서로 해야 돼요? 들어온 입구 순서로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실제 예인데 6시 10분에 부재중 통화가 10통이 들어와 있어. 이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몇 살이에요? 성인이잖아. 성인이면 좀 성인답게 행동을 좀 해주시고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행동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맡기, 그리고 10시 50분 되면 모든 자리를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뭐 자리를 미리 맡기 위해서 책을 올려둔다든지 자기의 어떤 가방을 올려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용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치워버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가지고 항의를 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자리를 미리 치운 것, 책을 미리 치운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클레임을 건다든지 주임한테 와가지고 클레임을 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와가지고 왜 내 책상을 치웠느냐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까지만 정확하게 허용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자리 맡아두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6시에 와가지고 아침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노트 한 건 또는 필통 하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인 1책상 자기의 가방만 자리를 맡은 걸로 허용하니까 가방 이외에 준하는 것들 노트, 프린터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제 책상인데요. 제가 맡았는데요. 우기지 마세요. 그다음에 음식물 반입, 냄새가 나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은 반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옆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학우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다만 냄새가 나지 않는 것들은 반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발 부탁드리건데 수업 때 캔 좀 따지 마세요. 수업 때. 선생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많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고 있는데 딱 어쩌라고 내보고. 제발 예외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것들은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제발 쉬는 시간대 좀 드시고 수업 때 초콜릿을 깐다든지 캔을 딴다든지 그러한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에 대한 문제인데 김동훈 선생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침묵행위 금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년 말에 CCTV를 다 달았어요. 복도에도 다 달았고 뭐 강의실은 당연히 달아져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달았고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 CCTV가 어디에 있냐면 담당자분이 볼 수 있는 바로 앞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를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남아요. 저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돌려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침묵행위를 좀 금지해 주시고 그리고 남자분들 동생님도 말씀을 했던 걸 또 해서 좀 죄송은 한데 제발 여자분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공부하러 왔잖아. 처음에는 공부하는 것처럼 코스프레 해. 한 일주일 지나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분이 앉는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만 계속 맴돌아. 모를 것 같아요? 보입니다. 보인다고. 아니 그런 것까지 자리를 뒤에 앉는 거 앞에 앉는 것까지는 제가 제지를 못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청춘만 낭비하는 거야. 낭비한다고. 제발 친목이라든지 연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강의 시작 후에는 절대 출입을 금지하고 이동을 금지합니다. 역시 좁은 공간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나가버리면 또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등을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비켜줘야 되고 선생님들도 강의하다가 밸런스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란이 생기고 난잡스러워지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저도 흡연을 하고 있지만 흡연을 하시는 남자분들은 흡연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가글을 한다든지 양치를 한다든지 또는 페브리즈를 뿌린다든지 어떤 냄새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실에 들어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은 당연히 사물함에 넣어둬야 되겠죠. 분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물건이 분실이 되었을 때는 CCTV를 돌려봐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항상 사물함에 넣어두시고 자물쇠까지 잠궈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규칙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등록 안내에 대한 문제는 담당자분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